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도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사죠. 깜찍발랄 소영이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건강도 제가 책임져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정형외과 갈 때는요, 무엇을 알고 가면 진료에 도움이 될까요?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어머, 벌써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지금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그동안 환자 열심히 보면서 뭐 주말에는 뭐 좀 쉬고 그렇게 하면서 지내고 요즘에 또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또 결심하셨다고 들었는데 저요?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위해서 어떤 거를 또 실천하고 계신가요?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 그냥 야식을 줄이고 있습니다. 아, 야식을 좀 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선생님 네. 일어나세요. 이렇게 일어서 털어.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털면요. 네. 다이어트에 도움 좀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명심하면 안 명심 될까요? 아니요, 명심하지 않고 한번 가만히 움직이면 좋아요. 몸 풀렸으니까 네. 한번 달려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또 선생님,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자, 환자들을 위한 진료 가이드, 정형외과에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사실 뭐 진료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면 사실 되게 막연한데요. 뭐 정형외과는 목부터 이제 허리, 엉치, 그리고 골반, 그리고 엉치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어깨부터 손 끝까지 이제 모두 이제 모든 관절 부위 또는 근육, 인대 이런 부위에 통증이나 이런 불편감이 있을 때 찾아오는 과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전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오. 네. 아니, 그럼 정형외과는 주로 어떤 분들이 찾아오시나요? 정형외과 환자는 이제 크게는 우리가 병원에서는 척추 쪽이냐 아니면은 팔다리 쪽이냐 이렇게 많이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친 환자분이냐 아니면은 그냥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질병으로 오냐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진료를 통해서 어떤 약물 치료나 뭐 통증에 대해서 이제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도 있고, 그에 대해서도 이제 반응이 없다면 뭐 수술적 치료까지 고려할 수 있는 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정형외과에는 혹시 진료 순서가 따로 정해진 게 있나요? 뭐 정해진 건 없는데 대략적인 거는 일단은 환자 문진을 통해서 네. 의사가 이제 엑스레이 촬영을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대략적인 진단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검사, CT나 MRI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단을 도출해내고 그를 통해서 이제 치료 방법을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환자별 대략적인 진료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또 뭐 정해진 건 없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처음에 이제 병원에 오신 초진 환자의 경우에는 뭐 일단 문진하는 데는 대략적으로 5분에서 10분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뭐 다 개인적인 다양하게 또 되고, 물론 그 외에 이제 검사 시간이나 이런 거 합치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는데, 이전에 왔던 환자분들 같은 질환으로 또 온 경우에는 뭐 금방 또 그것보다는 훨씬 더 덜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진료실에서 네. 환자가 무엇을 어떻게 말하면 효과적인 소통이 조금 더 빨리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사실 환자들이 잘 얘기해 주는 게 가장 고맙긴 한데요. 감사하긴 한데, 사실 환자가 병원 올 때 어떤 준비를 하고 오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 보통 그냥 아파서 그렇죠. 병원 가볼까 해서 이렇게 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실 뭐 질문을 준비하고 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여쭤봤을 때 대답을 조금 애매모호하게 하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예를 들면 만약 아픈데 저 날개 축제 아파서 왔어요. 네, 그냥 뭐- 여기서 끝이면. 그렇죠. 뭐 그냥 어디 아파요 물어보면 그냥 여기저기 아파요. 뭐 약간 그렇게 이런 분들, 애매한 대답들. 뭐 얼마나 됐어요 물어보면 그냥 좀 됐어요. 약간 이런 분들이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 좀 됐어요. 그러면 조금 한 며칠 정도 되셨나요? 뭐 생각보다 좀 길어요. 약간 이렇게 그죠, 되는 경우인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계속 애매모호한 대답에 또 애매모호한 대답을 이제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진료 시간도 길어지고 뭐 진단이나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애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질문에 조금 더 좀 더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같은 부위 아픈 걸로 그 전에 진료 받았던 기록이나 어떤 진단받은 과거력이 있으면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치료 받은 거나 이런 걸 조금 얘기해 주시면은 조금
중복 검사나 이런 중복 치료 이런 것들도 피할 수 있고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또 이 정형외과는 통증을 많이 동반하는 질환이 많잖아요. 네. 통증도 이 잘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그죠. 약간 척추 세 네. 번째, 네 번째 부위가 약간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아파요.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그죠. 그렇죠. 그것도 그러면 너무 좋은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어차피 의사들이 그걸 믿는 것도 잘못된 거니까 사실 통증이라는 거는 되게 주관적인 거잖아요, 환자가.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의사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환자들이 통증을 표현해 주면은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사실 그렇게 표현하는 환자들은 몇 없습니다. 근데 사실. 혹시 그 교과서에 통증을 호소하는 그 정확한 건 어느 느낌인가요? 교과서에 혹시 뚱땅뚱땅 아파요, 뭐 이렇게. 아니, 글쎄요, 뭐 그게 제가 죄송합니다. 영어로 다 돼 있어. 아, 영어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표현을 한다는 게 되게 어려워서 사실 그쵸. 환자들한테도 제가 어떻게 아프냐고 물어보고서도 환자분들이 대답하기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어디가 아프고 어떤 동작을 할 때 아픈지 또 통증은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런 것들만 조금 자세히 표현해 준다면 그래도 진료 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통증이 그리고 또 언제부터 나타나고 더 언제 악화가 되었는지 이 얘기를 또 계속 아, 네. 물어보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중요한 걸까요? 일단은 통증이 얼마나 됐는지가 이제 그래도 급성이냐 아니면 만성적으로 오래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검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지 아니면은 그냥 보존적 치료를 선택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동작을 할 때 아프거나 이런 거는 그 진단을 어느 정도 좁히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꼭 그런 거는 얘기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팔꿈치를 움직일 때 한 이 정도 그죠. 자세에서 그죠, 통증이 그죠. 옵니다. 약간 이런 맞습니다. 느낌으로 얘기해 줘요. 맞습니다. 아, 엑스레이, CT, MRI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이름이 다른 건가요? 아니면은 그죠. 그냥 찍는 촬영기가 또 다른 건가요? 촬영하는 방식이 아예 다른 거고, 네. 엑스레이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로 뼈 상태나 이런 관절 상태를 이제 보고 간접적으로는 연부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척추의 디스크나 어깨 인대, 무릎의 연골 이런 거는 사실 엑스레이에서 자세히가 아니라 아예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떤 걸 찍어야 되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MRI를 찍어서 이제 확인을 하고요. 네. 이제 뭐가 더 정확하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각각의 역할이 다 다른 건데, 우리가 CT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찍어서 예를 들면 골절이 있는 경우에 그 모양을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CT를 찍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는 2차원인 거고 CT는 그걸 3차원으로 본 거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엑스레이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게 바로 그죠. CT네요. 오, 이 CT나 엑스레이, 뭐 MRI 찍을 때 방사선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렇죠. 안정상 좀 괜찮은 걸까요? 일단은 MRI는 자성을 이용한 고주파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은 방사선에 대한 위험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MRI는 일단 방사선 양이 없다고 보면 되고, 오, 네.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병원에서 찍는 그런 양으로 우리가 그 정도로는 큰 피해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CT가 이제 방사선 양이 제일 많은데,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위험하다고 하는 방사선 양이 100mSv라는 그런 단위를 쓰는데, 네. 100이 넘어가면은 보통 암 발생률이 0.5% 정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네.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찍을 때 방사선 양은 5에서 1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미비하네요. 그래서 너무 반복적으로 자주 찍지만 않는다면은 뭐 크게 위험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 MRI는 그 두 가지를 다 한 번에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뭐 MRI랑 CT는 조금 다른 거긴 한데, 이제 CT에서는 사실 인대나 이런 연골이나 이런 것들은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사실 그래서 굳이 MRI가 있으면 CT로, 예전에 MRI가 있지 않을 때는 CT로 되게 열심히 찾아보려고 노력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MRI가 있기 때문에 그냥 MRI 검사를 통해서 예, MRI가 조금 더 비싸겠네요, 그러면. 뭐 가격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또 이렇게 영상 검사에 있어가지고 네. 환자가 알아두면 또 좋을 정보, 꿀팁 같은 거 있으면 좀 어. 주실 수 있을까요? 그죠. 뭐 일단
뭐 다른 건 없고 일단 영상을 찍으면은 확인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뭐 일단 눈으로 의사- 보는 게 그죠? 제일 중요하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포인트로 찍어달라 어디가 문제가 있냐 이런 거를 확인해서 궁금한 걸 다 해결하시고 그리고 영상 찍은 거 있으면은 뭐 CD 복사나 이런 거 다 되니까 그냥 가셔서 다른 병원 혹시라도 또 가셔서 또 검사하고 이런 거보다는 이제 반대로 이제 저희 병원 오실 때도 검사한 거 있으면 가지고 오면은 뭐 중복 검사나 이런 거 피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아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걸 찍고 가지고 싶으면 병원에 이렇게 의뢰를 하면 주시나요? 그죠? 바로 저기 그냥 나가서 얘기하면은 다 보통 병원에서는 다 해줍니다. 오 진짜요? 네네. 이렇게 진료 볼 때 네. 이것만은 꼭 물어봐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그죠. 뭐 이것저것 다 물어보면 사실 좋긴 한데 환자 입장에서 네. 자기가 이 지금까지 진료 본 거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되고 한다면은 꼭 물어봐야 될 것은 지금까지 의심되는 질환은 어떤 게 있는지. 그죠. 꼭 진료 봤을 때 한 가지 진단으로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심되는 거에 대해서 꼭 물어보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병은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그리고 정형외과니까 이제 꼭 이런 여기가 아플 때 하지 말아야 될 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조심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아는 게 진짜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또 이렇게 환자 스스로가 챙겨야 할 사항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환자가 뭐 사실 꼭 챙겨야 될 건 없고 병원에 오시면서 특히 예를 들면은 수술을 받아야 되는 환자분인데 네. 고령이거나 아니면 좀 지병이 많으신 분들은 본인이 앓고 있는 지병이나 이제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약 이런 것들을 꼭 이제 체크해서 알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여담이지만 병원에 그냥 네. 올 때 이제 여담이 제일 재밌어요. 또 뭐 어떤 거죠? 오래 기다리는 분들이 네. 많아서 이제 또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시고 그쵸.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기다리시려면은 네. 그래도 그 꿀팁이 어떤 오전보다는 오후가 낫고 네. 오전에가 환자분들이 오시는 비율이 조금 더 보통은 오전에 높군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일로 따지면은 뭐 월화보다는 목금이 낫고 오, 네. 왜죠? 그날은 약간 모르겠습니다. 놀러 저도 가시니까. 네, 주말에 이제 네. 놀고서 아픈 환자들이 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오. 놀거나 뭐 그리고 뭐 계절로 따지면은 뭐 계절까지는 뭐 사실 기다리지 못하겠지만 당연히 환자분들이 그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는 뭐 겨울에 환자가 많은 편입니다. 많이 다치기도 하고 또 이제 김장철 끝나고 허리 많이, 디스크나 네, 뭐 허리든 무릎이든 많이 뭐 필요한 치료가 있으면 또 그때까지 미루시는 분들도 있고 김장 치료하시는 분들은 어떤 치료 때문에 자주 오시나요? 네? 김장 치료하시는 분들. 아니 김장철 아 김장철. 아 김장 치료가 아니고. 아 죄송합니다. 네. 저는 김장 네. 치료 받으러 네. 오시는 줄 네, 알고. 예.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그럼 겨울철에 네. 이런 정형외과에 네. 이런 거 조금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게 있을까요? 빙판 조심해야죠 겨울철에. 그리고 낙엽에 또 미끄러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낙엽에요? 네. 그리고 뭐 항상 날씨 추우니까 네. 예, 운동하실 때 이렇게 준비 운동 많이 하시고 이런 것도 준비 중요할 것 운동을 같습니다. 네.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요 정형외과 병원 진료 방문 전에 체크해 볼 수 있는 사항을 짚어봤습니다. 자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미리 알고 예방하면 100세 건강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저녁 되세요. 선생님 네. 저는 여기가 아픈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약간 정확히 여기 이렇게 올릴 때 아프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병원으로 오시죠. 명쾌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